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전세 임차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판 셈이에요. 돈 받았어요, 이미. 집을 판 겁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전입신고하고 계약서 쓸 때 특약 걸고 전세권 설정까지 해도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 피해 당할 수 있습니다. 경매하는 제가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 저도 경매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관련 컨텐츠들을 종종 올리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또 전세 사기 방지법도 나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경매 물건만 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경매 사이트에 진짜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워낙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등기부등본에 내 앞에 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 건 다 아시죠? 근데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당일날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면 바로 은행보다 2순위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당일날에는 어떤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만약 설정할 시에 이 본 계약이 무효다, 이런 내용도 이제 의무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로도 불안하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까지 등기부등본에 탁 새겨 두시죠.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는 안심하시죠. 그럼 진짜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1순위로 설정을 해놓고도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여전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집값의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은 이 시세의 최소 70% 이하로 설정하는 것, 값 시세의 70%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어플, 호갱노나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뒤져보면은요, 실거래된 거, 교통 뭐 이런 거 검색해보면은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아파트 몇 평은 얼마다, 이게 나오지만 빌라나 이제 그 외의 주택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베일에 쌓여 있고, 특히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이 얼마다,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가가 1억 5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거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경매 넘어갈 때 보니까 시세가 내가 들었던 시세가 아니고 내 전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정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보다 경매에 넘어갈 것을 생각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한번 유찰될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최소한 70% 이하의 전세가를 만들어 놓는데, 그럼 그 시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트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디스코의 과거 실거래가를 이용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MBC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도 제가 요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요. 그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우선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현장을 가서 부동산을 돌아보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세는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참고하고요. 네, 이 블럭에 있는 다른 부동산,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다른 부동산까지 모두 들러서 이 시세가, 대략 바라보고 계시는 시세가 맞는지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한 블럭이 떨어져 있는 다른 블럭의 집들도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비교하고, 다시 한번 또 한 블럭이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행동을 이렇게 한 10군데, 10군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10군데의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보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블럭을 한 3블럭 정도를 이렇게 돌면서 집들이 비슷한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예를 들어서 뭐 내 전세 2억을 원한다. 그럼 2억대 이렇게 집들을 쭉 한 10개를 보면요, 한 5개째쯤부터는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좀 시세보다 비싸다. 좀 비싸게 나왔다. 또는, 이 집은 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내가 처음 도착한 지역에서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높고 낮은 적정한 시세를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복수의 사장님들이 말하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세의 70% 이하 금액의 전세가로 들어가고요.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 소액 임차인 범위 안에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세 대비 70% 그리고 그 시세는 부동산 사장님 한 명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여러 블럭을 돌면서 복수의 사람들에게 들은 것으로 내 스스로도 맞춰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금액의 70%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계약서 쓰고요. 특약, 등기부등본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전입신고 빨리 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가입하시면 당연히 안전하겠죠. 근데 경매 물건을 보니까요. 지금 허그에서 너무 잘 살펴보지 않는 바람에 전세 사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기사가 고갈이 되었다, 나갈 돈이 없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그거에 기대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께 의지하고 싶고,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지인한테 의지하고 싶고, 어떤 기관에서 이러니까 의지하고 싶고, 나라에 의지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입니다. 나라마저도. 그렇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저도 믿지 마시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체크하고, 보증금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스토리에 가슴이 아픈 것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잃었다는 거는 거의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망을 잃는 것만큼 그 삶에서 정말 좌절스러운 건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것의 주 타겟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다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발 시세를 좀 제대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어떤 세팅을 해놓고 전세권 설정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깡통주택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깡통주택들은 다 그 안에 임차인들이 집주인이 연체한 세금까지 물어가면서 경매 비용도 자기네가 물어가면서 그 집을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을 받아서 그 집을 사가고 그래서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어리석어서 뭔가를 놓쳤거나 대항력을 잃었거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액을 제대로 살펴봅시다.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전세권이 워낙 전입신고보다 좀 더 세잖아요. 전세권은 돈을 못 받으면 바로 내가 경매로도 넘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해주는 집주인이 되게 좋고 내가 안전하게 장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 있는 물건들 중에 깡통주택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합당한 금액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적당한 가격의 전세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그 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해달라 하면 저 같으면 제가 집주인이면 안 해주거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받을래요.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굉장히 높은 전세금을 설정을 해놓거나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아쉬운 상황이거나 그러면 전세권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이 전세금이 너무 높은 금액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지금 전세금이 집주인에게 유리한 금액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은 좋은 거죠.
알았어. 전세권도 설정해주고 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돈으로 나 그 돈 주고 들어오기만 해.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순간 전세 임차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판 셈이에요. 돈 받았어요, 이미. 집을 판 겁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은 2년 지나서 돈 달라고 할 때, 나 돈 없어. 그럼 저 경매 넘깁니다. 넘겨. 이미 끝났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피해가 커져서야 전세사기 방지법, 이런 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데, 정부가 떠안아 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을 내가 건사합시다. 네, 공부하고요. 누구를 믿고 함부로 결정하고 맡기고 그러지 맙시다. 아셨죠? 네, 이 영상 필요한 친구들, 아는 지인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